자, 이제는 뭐, 그,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그 공천 작업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이제 39일 남았으니까요. 본, 선거에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텐데,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매듭이 이 보궐선거 공천이죠. 예, 그리고 또 우리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지금 가장 마음 졸이면서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가장 이제 화제가 됐던 송영길이라는 이제 매듭은 우리가 잘 풀어냈어요. 뭐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뭐 가장 현명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봅니다. 예, 정청래가 뭐 이리도 간을 보고 저리도 간을 봤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재명의 최측근인 측근 중에 한 명인 김남준 후보가 대통령의 이제 못다 이룬 그 일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개항을에 출마를 하고 또 이제 민주당의 간판급 정치인이고 거물 정치인인 송영길 대표가 다소 어렵다고 판단되는 연수에 이제 출마를 하셔가지고 개항과 연수를 모두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이제 공천으로 결론이 난 게 뭐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정청래는 이제 아마 지금 이제 이게 또 문조털레유 내전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거예요. 지금 보면 송영길 대표를 인천으로 보내라, 뭐 계양으로 보내라, 우리 민주당 당원들과 친명 그 유권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여론을 형성을 했는데 만약에 송영길을 다른 지역으로 보냈다 그러면은 이제 정청래는 명파리 보따리 싸야 되는 거죠. 예, 더 이상 명파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명파리 반명으로 이제 반명 혹은 비명으로 문조털레유로 찍혀버리면은 당대표 연임은 뭐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송영길이랍니다. 예, 정청래가 양정철하고 뭐 아무리 양정철이 후배고 김어준의 깐부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자기 살 길 찾는 거예요. 뭐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뭐 김어준이나 양정철이 뭐 친문을 좀 공천해달라 아무리 요구를 해도 정청래가 지코가 석자인데 예, 송영길을 다른 동네로 보냈다가는 이제 본인이 나락으로 가게 생겼는데 그건 뭐 절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문조털레유 내전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잘 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숙제가 이제 전해철을 보내야 돼요. 이제 안산이 남아 있는데 이 전해철 공천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냐. 예, 박남춘 같이 그나마 덜 알려진 수박도 공천하는 게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지금 안산에다 전해철을 꽂는다. 그거는 뭐 그냥 자기가 자기 간뚜껑에 대못질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냥 그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는 거죠. 출마 포기 선언이에요. 뭐 정청래가 뭐 미쳐가지고 정계 은퇴하려고 뭐 결심을 하지 않는 한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안산에 전해철을 지금 공천하기는 힘들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대략 이제 그림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들은 좀 아직 몇 가지 변수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남국이냐 김용이냐 이런 문제가 하나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 하정우가 과연 이제 출마를 할지 말지 뭐 이런 문제가 좀 남아 있긴 한데 뭐 대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청래가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예,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뉴스 영상 보시고 가시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세종과 충북, 강원도를 하루 만에 훑으며 중부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당내 친명계를 중심으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 요구가 분출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범죄자의 도피처가 되고 있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부터 수도권과 영호남 등 30곳 넘는 민생 현장을 누벼온 정청래 대표. 이번엔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와 함께 세종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충남 금산이 고향인 정 대표는 산나물을 사고 책모자도 써보는 등 특유의 친근감을 앞세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여기 오니까 그냥 다 고향 사람이에요. 틈틈이 이재명 대통령을 치켜 세우며 정부와 원팀 기조도 부각했습니다. 대통령 잘해요? 잘해요. 네, 겁나게 잘하죠. 별도 공개 일정이 없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달리 충북 진천과 강원도 영월까지 하루에만 3개 광역단체를 도는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재보궐선거 공천을 둘러싸곤 수도권 대진표 조율이 한창입니다.
당이 공천 배제 여부를 고심하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SNS에 이번 주에만 9개 방송에 출연했다며 방송복이 터졌으니 공천복도 오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꺾지 않았습니다. 공천 지지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만 50명 이상, 친명계를 중심으론 김 전 부원장 공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는 중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차기 국회의장 후보군인 김태년, 박지원, 조정식 의원도 포함됐다고 콕 집으며 국민 모독이자 사법부 겁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친명계의 요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범죄자 도피처를 자처하는 것입니까? 부산 북갑을 두고 경쟁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부산 구포초등학교 체육대회에서 대면할 거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여러 차례 러브콜을 보낸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은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YTN에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대구를 찾아 김부겸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대구시장 여야 대진표가 완성되면 이제 힘을 하나로 모으려는 국민의힘과 각종 지원을 바탕으로 보수 텃밭을 노리는 민주당 사이 총력 대결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네, 오늘 뭐 정청래의 일정과 보궐선거 관련된 분석 기사를 보셨어요. 지금 김용 부원장을 이제 공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요구가 빗발치고 있죠. 근데 어쨌건 김용 부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오랫동안 모셔왔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조작 기소에 유탄을 맞고 또 감옥까지 갔다 오고 고생을 했는데, 우리가 정권 잡았다고 정권 야당 시절에 고생한 사람들 외면해서는 안 돼요. 이번에 송영길 대표님을 인천에 공천해야 된다라는 이런 여론이 형성된 것도 그렇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또 본인이 그 대신에 이제 옥고를 치르고 이런 이제 그 어려웠던 시절에 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역할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께서 언제나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그런 대통령의 입장과 저는 뭐 똑같습니다. 제 입장도 그래요. 이게 독립운동했는데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왜 이 정의로운 사람이 좀 부족한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그런 말 있잖아. 친일파를 하면은 3대가 부자로 살고, 지금까지 부자로 살아요. 친일파 자손들은. 독립운동을 하면은 3대가 망한다고 그랬어. 이게 사실이에요. 3대가 망해, 독립운동을 하면. 희생하면은 희생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희생한 사람들은 그냥 계속 희생해야 되고. 김용 부원장이나 전 정진상 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그 모진 세월을 다 견뎌오신 분들이고, 김남준 그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김남준이 이제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야, 뭐 대통령 백으로 대통령 줄 타고 내려와가지고 명파리 해가지고 개항을 해서 후보가 됐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김남준 의원 광운대 고잘난 광운대 신방과 나와가지고 이재명과 함께 진짜 흑수저 아니야? 응? 수십 년을 그 밑바닥에서부터 지금까지 버티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내가 보지 못했다고 그 사람들의 헌신과 노고를 우리가 폄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김남준이 내가 모른다고 그래갖고 일을 안 하고 살아서, 일을 안 하는 사람을, 일도 제대로 못하고 능력도 없는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님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본인 지역구까지 지금 김남준한테 넘겨주냐고. 가장 확실히 저는 검증된 사람 중에 한 명이 김남준과 김현지라고 생각을 해요. 김남준 후보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신다고 그래서 10년 넘게 진짜 이재명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그 오만 시련을 다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잘 모른다고 그래서 낙하산이다? 누구보다도 그 김용, 정진상, 김남준, 김현지, 이재명 대통령하고 가장 오랫동안,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들 이재명을 외면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재명과 함께, 이재명의 진짜 수족이 돼가지고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다 우리가 외면해? 지금 김용 부원장도 그런 거 아니에요. 김용 부원장도 이제 와서 외면해?
대통령 되니까? 너 그래 수고했어? 이거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 고생했네 김용. 고생해? 다음에 해 김용. 다음에는 뭐 과연 기회를 줄까? 뭐 그런 거예요? 그 진짜 의리도 없고 은혜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거는. 당연히 김용 부원장 이번에 공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 김어준 패거리들 뭐 이런 논리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박시영이. 이거 보시죠. 고민이 이런 겁니다. 거기 만약에 공천을 딱 주면 오만하다.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한 2, 30일 우려먹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덮거든요. 나머지 모든 거를. 그러다 보면 국민의힘을 대놓고 지지하지 못했던 쪽팔려서 숨어버렸던 이런 사람들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상황을 보면 김용 부원장은 당연히 억울하고 배려하는 게 맞죠. 그러나 전체 선거판에 영향을 미치는 게 꽤 크고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이 그것만 노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 그래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박시영식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김용 부원장을 우리가 도의적으로 볼 땐 당연히 이번에 공천을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용이 나오면 이제 김용을 물고 늘어질 것이다. 예? 뭐 이런 논리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출마를 하시면 안 됐겠네. 그죠? 쟤네들이 선거 때 이재명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 대장동 이슈 이거 계속 들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선거 나가면은 이게 부정적으로 전체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게 예전에 수박들 하던 논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재명이 당대표를 하면은 보수 세력이 계속 사법 리스크를 물고 늘어질 거니까 이재명 당대표 나오면 안 된다. 이재명 당대표 연임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 뭡니까 저기 갑자기 말을 하다 까먹었네. 예, 이재명 대통령님이 정치를 하면 안 됐던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뭐 지금도 공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쟤네들은 뭐 재판하라고 재판 재개하라고 계속 이재명 대통령님 공격하고 있잖아. 그리고 저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까는 논리인 거예요. 닦아놓고 얘기하면은. 아니 대장동 사건으로 그 김용 부원장이 고초를 겪었는데 그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파생된 거잖아. 그리고 온갖 이제 지금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정치검찰이 어떻게 회유를 하고 나무기니 김만배니 이런 자들을 어떻게 회유를 해서 어떻게 조작 기소를 했는지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슈가 되고 쟁점이 될까봐 무서워서 김용을 공천을 못한다? 그리고 이슈가 되고 쟁점이 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님의 그 부당한 조작 기소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기회 아니야? 그러면은 자 이제 뭐 전해철을 그 박시영 씨도 전해철을 공천하자는 건 아니겠죠 설마? 아무리 뭐 털바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대놓고 전해철을 밀고 그러진 않겠지. 그러면은 김남국을 공천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 본인 논리대로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예. 김용 부원장에 대한 어떤 뭐 혐의, 공격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쟤네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은 김남국을 하자는 거잖아. 김남국을 안산에 공천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김남국은 논란이 안 될까요? 내가 볼 때는 김남국이 나오면 더 쟤네들이 물어뜯고 공격하기 좋을 것 같은데? 김남국만 끌고 나오는 게 아니라 김현지까지 이제 끌려 나오고 또 대통령까지 지방선거판에 끌려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김남국은 사고를 쳐가지고 청와대에서 사표를 내고 지금 당으로 복귀한 경우잖아. 이걸 얘들이 그냥 넘어가겠어? 응? 박시영 씨 이 사건 몰라요? 자, 김남국이 왜 청와대에서 사표를 냈는지 그 사건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인사청탁 문자를 받고 대통령실 형 누나에게 추천하겠다던 김남국 비서관이 논란 이틀 만에 사퇴했습니다.
문자를 보낸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SNS로 사과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문자에 언급된 김현지 부속실장을 향한 공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문자메시지.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같은 대학 출신 인사를 추천하자 대통령실 김남국 비서관이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하겠다고 답합니다. 대통령실 구두 경고를 받은 김남국 비서관은 논란 이틀 만인 어제 사직했습니다. 상당히 좀 강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국정에 좀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사의를 표명하고 두문불출하던 문 원내수석 부대표도 SNS로 사과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청탁 논란에 매우 부적절하다면서도 당 윤리감찰단이 조사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논의된 거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치 관련해서는 따로 논의된 건 없습니다.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연일 공세인 국민의힘은 김현지 부속실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원조 친명 인사들조차 김현지 실장에게 한 수 접고 인사 청탁을 해야 할 정도이라면 그 위세가 어느 수준인지. 김남국 비서관 사퇴는 꼬리 자르기일 뿐 문자에 나온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 부속실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사자들을 고발하는 한편 국회 청문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인사농단의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문제는 비교적 최근에 벌어졌던 일이고 이게 또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요. 예, 훈식이형 현지 누나 이게 선거판에 다 끌려 나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걸 가만히 있겠어요? 박지영 씨 논리대로 하면은 국민의힘에서 이걸 가만히 있겠냐고. 야, 김남국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지. 그러면 야, 김현지 끌어내가지고 또 김현지 가지고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또 이상한 가짜뉴스 퍼뜨리고 선동을 하고 이상한 그림 만들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김남국이 내가 볼 때는 더 시끄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박시영 씨 논리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김용 부원장은 과거 대장동 사건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대장동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이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는 상황이고 또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미 정치적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님을 경기도지사로 선출을 했고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잖아. 그리고 그건 다 지난 일인 거야. 그런데 지금 김남국 사건은 대통령 재임 기간에 벌어진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딱 좋지. 막 끌고 나와가지고 물어뜯을 거 아니에요. 김남국이 현지 누나랑 요즘 잘 지내냐? 김남국이 훈식이 형이랑 잘 지내냐? 문진석은 어디 있냐? 그 가만히 있는 이제 문진석까지 끌려 나와야 되는 거야. 죄다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그 정도는 아니야.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김남국을 공천을 안 하면 안 된다. 어느 정도 이제 김남국이 인사청탁에 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건 확인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 김남국 출마의 결격 사유다. 제가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뭐 그 본인이 떳떳한데 뭐 좀 뭐 언행이 부적절했다 이런 걸 도덕적으로 좀 뭐 비판할 수는 있죠. 그 뭐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이 뭐 형 비서실장한테 형이라고 그러고 뭐 부속실장한테 뭐 누나라고 그러고 이거는 좀 상식 밖의 행동이지. 그냥 철딱선이 없는 행동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의 이제 저는 뭐 그 결격 사유가 된다라고 보진 않아. 근데 박시영 씨 논리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야. 응? 김용 부원장이 국민의힘에 어떤 먹잇감이 될 우려가 있으면은 그럼 김남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럼 김남국도 공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근데 이게 또 내로남불 아닙니까? 김용은 안 되고 김남국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랑 친하면 그 전북 도지사 경선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청래랑 친하면 식비를 대납을 해도 되고 정청래랑 안 친하면은 제명되고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정청래랑 친하니까 김남국은 먹잇감이 되더라도 공천을 해주고 김용은 정청래랑 안 친하니까 먹잇감이 될까봐 공천을 못하고 이거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리고
김용 부원장이 뭐 그런 뭐 안산 선거가 전체 선거에 저는 영향을 줄 만큼의 그런 비중 있는 지역구도 아니고, 지금 이번 보궐선거에 뭐라고 그럴까요? 화재 지역구? 화재 지역구는 이제 조지리 지역구하고 한지리 지역구 아니에요. 이 두 곳이 집중되는 곳이지, 뭐 안산에 누가 그렇게 관심이 있다고 그럽니까? 오히려 차일피일 공천을 미루면서 오히려 김용 부원장이 여기 더 관심을 받는 상황을 민주당 지도부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김용을 공천을 하는 걸 우려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시간이 지연되면서 결국은 김용 문제가 더 부각이 돼버리는 악순환의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김용 부원장이 억울하게 옥고를 치렀던 그런 분인데, 그거는 김용 부원장을 마치 민주당에서 박시영 씨나 민주당 지도부가 김용 부원장의 혐의가 마치 근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평가하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뭐 김용 공천을 했다고 선거 판세가 바뀌고 국민의힘 애들한테 공격을 당한다? 그 선거하면은 뭐 김용 외에는 공격할 게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정청래가 당대표에만 안 돼. 예? 정청래가 당대표 계속 시끄럽잖아, 정청래 때문에. 그럼 정청래가 국민의힘에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으니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사람 다 안 보여야 돼요. 정청래 사라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최민희 사라지게 만들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는 소리들을 하고 있고, 저는 김남국 의원의 참 행태에 대해서도, 김남국 의원이 아직은 젊어요.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많고 뭐 더 큰 정치인으로 본인이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금배지 다는 거 눈앞의 이익만 보고 움직이면은 민심을 잃을 수 있어. 정치인은 민심을 잃으면 끝나는 거예요. 조국을 보면서 배우는 게 없어? 남국이, 조국이, 우리 국시 형제들. 조국이 지금 저 모양 저 꼴이 된 이유가 뭐야? 본인 욕심만 앞서가지고 합당 무리하게 추진을 하고 뭐 대권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한 방에 나락으로 갔잖아. 눈앞의 이익에 대권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무리수를 두다가 결국 조국이 민심을 잃고 조지리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스스로 자책한 일이에요. 조국이 차분하게 합당 무리하게 추진 안 하고, 이번에 지방선거 때 경쟁을 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고 정치인으로서 실력을 검증받고 이번 지방선거에 만약에 출마를 했으면 이 정도 상황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합당 추진만 안 했어도 조국이 보궐선거에서 금배지는 충분히 달 수 있었어요. 근데 지가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무리수를 두다가 민심이 돌아서는 바람에 지금은 이제 금배지를 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 제가 볼 때는 못 달아요.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 정청래가 조국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근데 김남국 의원 아직은 젊은데 길게 보고 정치를 해야지. 지금 만약에 본인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김용 부원장이 안산 출마를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청래가 만약에 김남국을 공천을 해봐요. 친명 당원들은 김남국을 완전히 이제는 마음속에서 지워버려. 정청래 똘만이라고 보지 이제는. 야, 저 김남국이 의리도 없구나. 친명, 명팔이지 뭐. 김남국도 명팔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김용을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지가 같이 금배지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을 밀어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은 그 데미지는 영원히 가는 거야. 회복되기 힘들어. 이번에 금배지야 달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정치적으로 민심 신의를 잃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민주당 민심도 그렇고 의원들도 지금 김용을 전략공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연일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김용 전략공천을 이제 지지하나, 아까 뉴스 영상에도 나왔는데 이런 의원들이 50명이 넘었어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지금 보세요. 이게 다 친명만 있는 게 아니야. 1번 막 조종식, 김태년, 이것도 국회의장 선거 나오시는 분들은 다 이름 넣네. 이게 용팔이 시대가 왔어요.
이제 명파리 시대에서 이제 팔다 용파리까지 하는 예, 이거 좀 분위기 봐봐. 서용교 뭐 심지어 이 친명 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야. 전현희, 김현, 제가 저기 최민희 몸종이라고 그랬잖아. 최민희 몸종. 최민희 몸종이라는 김현 의원도 지금 용파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용파리를. 당연히 뭐 친명 의원들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네? 여기 뭐 친명들은 거의 다 들어갔어요. 친명 아닌 사람들은 하여튼 뭐 그 정도네. 그죠?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현 의원, 최민희 의원하고 뭐 제일 가까운 김현 의원까지 지금 용파리의 대열에 합류를 했잖아. 용파리가 대세인 거야 지금.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왜 그 서영교 의원이, 김현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이 저기다가 이름을 올렸겠어요. 특히 서영교 의원이 원내대표 나와야 되잖아. 예? 원내대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용파리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김태년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회의장 나와야 되는데 여기 국회의장 나올 사람 3명이 참 용파리 시대가 이렇게 올 줄은 내가 몰랐네. 조정식, 김태년, 박지원 이게 이제 친명 이러니까 누가 친명인지 누가 비명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명파리는 다 아는 거야 이제. 명파리를 넘어서 용파리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아니 국회의장 후보 3명이 지금 다 여기에 이름을 올렸잖아. 그 다음에 원내대표 후보들 박정 의원은 안 나온다 그러던데. 예, 원내대표 후보들 서영교, 박정, 아까 한병도 의원도 있었죠? 한병도 어딨나? 야 한병도 여기 빠졌어. 야 이게 이렇게 정무감각이 없어가지고 한병도가 안 보이네. 야 이래가지고 무슨 정치를 합니까? 한병도 원내대표는. 나 환장하겠네. 아니 서영교가 먼저 찝을 했는데 거기다가 이름을 안 넣으면 어떻게 해? 용파리에 용파리를 해야지 지금. 그러니까 선거 나오는 사람들 다 이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인 거야. 정청래 본인을 제외하고 그 몇 사람 제외하고는 지금 김용 그 전 부원장을 공천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여론 형성이 됐는데 이 분위기에서 김남국이 공천을 받아봐. 당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의원들이 저 정도면은 적어도 민주당의 뉴 이재명, 친명 당원들은 김남국하고 완전히 등을 돌리는 거야 이거는. 길게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다음 총선 때 날라가. 이번에 공천 한번 받고 2년짜리 한번 하고 4년짜리 날라가는 상황이 와요. 김남국 의원.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돼. 눈앞의 이익에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이거 보세요. 예, 이거 자꾸 이제 눈밖에 나는 이런 장면들을 지금 김남국 의원이 막 연출을 하고 있어. 예? 요거 지난번 욕지도 갔을 때 나왔던 영상입니다. 이거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전략통상 두번 승계가 모실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사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저기서 김남국이 웃는 장면이 영상에 찍혔죠? 저런 게 이제 계속 누적이 되면 김남국은 그냥 청래파가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러다가 한 방에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김남국이 하고 다니는 짓거리를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러고 다녀요. 참 정청래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사람을 정청래화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청래 옆에 있으면 다 정청래화 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모질이가 되는 거지. 뭐 김남국 전 의원이야 이제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 특별히 이상하진 않아요. 그죠? 예, 그 평소에도 약간 모자란 행동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뭐 이상해 보이진 않는데 다 같이 나락으로 보내는 거야 정청래가. 예? 지금
김남국만 이제 저걸 한 게 아니잖아요. 그 한민수도 저걸 했고 이성윤도 이제 저걸 하다가 자빠지고 이른바 뭐 노룩 패스를 한다고. 저게 언제 참 일인데 지금 저거 무슨 뭘 흉내낸 건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단히 올드해. 제가 정청래 그를 보면서 하여튼 다 나쁜데 그 중에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그 유머 감각이 진짜 올드해. 환장합니다 진짜. 근데 저런 영상들이 김남국 전 의원이 계속 찍히고 있는데 이거 진짜 이제 찍혀요. 회복이 안 돼 앞으로.